역시 문재인 정부 우리 구정연휴를 맞이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뭐 그건 기성세대 그렇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 논합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십시오. 이하람 씨. 이하람 씨. 이게 뭐 뜻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도 좋지 않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요. 일단 뜻은 좋긴 하지만 많이 이게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감이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다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제 정책을 바꿔라.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실패했다. 네, 좋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수치들을 최대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를 잘 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거에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분석을 다시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사람이 다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 비판을 하는 거는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이제 이하람 씨가 볼 때는 실수를 했다. 근데 그렇죠, 실수를 한 거를 고집 부리지 말고 바꾸라. 네, 이런 충분히 얘기입니까? 지금 바꾸실 수 있는 입장에도 계시는 거고 뭐 정책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틀렸을 때 그걸 얼마나 신속하게 바꿔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한 방법으로 나아가느냐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박진우 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저는 이제 전공이 또 상경 계열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쪽을 집중해서 보는데 이제 그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한 것을 유리한 통계 지표만 뽑아서 좀 그 화장을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GDP 증가율이 그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뭐 증가를 했다. GDP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수를 중심으로 한 그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홍보를 때리고 있어요.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것이 그 소비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진 그 품목들을 보면 뭐 공기청정기 예를 들면 이제 그 미세먼지가 올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오락 뭐 에어컨 이런 쪽에서 늘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중산층들의 소비 패턴이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구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서 이분들이 소비를 하면 내수가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하위 40%에 있는 분들 소득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거의 분기마다 8%씩 줄어서 그러니까 외래 후퇴를 하고 오히려 위에 계신 대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계속 늘고 양극화는 점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포장을 하려는 게 너무 악질적이지 않나. 악질적이다.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52시간 근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외면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요거를 가져왔고 이게 경제가 좋아진 신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아시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진짜. 참 저도 참 그런 거에 참 불만이 많은데 경제 정책 뭐 세세히 들어가지 말고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문재인 경제 정책의 캐릭터를 딱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박군이. 네. 양두구육. 양두구육. 아하, 양두구육. 양머리를 했는데 개고기다. 사실은 개고기다. 야, 양두구육이다. 아, 표현 좋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정작 민노총의 소득을 늘려준. 양두구육이네. 아. 아유, 저는 100% 공감해서 다른 그래도, 걸로 해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반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감 뭐 이렇게 공감해. 하면 안 돼. 100% 지지. 100% 안 돼.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4자로 안 해도 돼. 5자나 네. 2자 뭐 아무거나 좋아요. 딱 표현하면. 아까 북으로는 잘 표현했는데. 실패. 깔끔해. 네. 실패. 참사. 실패. 네. 참사까지는 아니고 실패. 저쪽에 참사가 나왔는데 참사까지는 아니고 실패. 일단 네. 실패. 네. 근데 저는 또 뭐 세세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원래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공공 부문에서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충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보면 여기저기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다들 스타트업 만들지 못해서 막 그런 걸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솔직히 공공부문에서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돼서 또 청년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하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부문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정해진 시간 근무하고 정해진 봉급 받고 인센티브 없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그게 공산주의가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무도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데 안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게 내 이득을 최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개인의 그런 노력 아니면 의지,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 정책들 이런 걸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일 못하겠어? 일로 와, 그냥 우리가 돈 줄게. 이러면서 계속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나와요? 또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 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냥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만 이렇게 넘어져. 국가만 이렇게 커지고 그 안에서 또 부패가 생기고 사람들은 나약해지고 자기만의 그런 내가 뭘 좋아했는지 꿈을 쫓아서 가는 건 다 사라지고 저는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을 거고 열정이 있을 거고 그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나타나야지만 각자가 개인의 역량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공부 잘하지만 누구는 뭐 예술에 진짜. 그림을 잘 네, 그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림 뜨개질을 잘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걸로 내가 뭔가를 해서 또 성장해 나가고 뻗어나가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또 국민들한테도 그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쳐서 좋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텐데 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 모색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박진우 군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요. 아니야 거기 일어서서 이쪽으로 잠깐 와서 여기서 다가서 문재인 대통령 설세구 경제정책 이렇게 해주세요. 표현을 북으로 해주세요. 구정 지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정책 이렇게 해주세요. 자 주먹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야, 요거 나도 알 것 같은데. 야, 이거 걱정인데, 이거. 야, 살짝, 예. 어휴, 지금 여러 가지 사안하고 맞물려가지고선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두 분이 새벽당 네. 활동하시죠? 우리 이하람 씨부터 자기 네. 소개, 미혼이시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벽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새벽당은 아까도 사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청년들이 새로운 마음과 또 정의로운 마음, 올바른,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고자,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자 만들어진 창당이 되고자 하는 네, 당이고요. 일단 저는 작년에 또 일련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도 사실은 정치에 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바쁘게 지냈지만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도 결국 나라가 위험해지는 방향,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방조를 하는 사람밖에 안 되겠구나. 방관자가 되는 게 엄청 죄스럽게 느껴졌고, 또 이럴 때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당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다음 우리 박진우 군은 앞으로 어떤 새벽당 얘기는 이제 이하람 씨가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의 포부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우리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면서 이 우파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레토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구호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것들을 표방하실 때 그냥 구호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은 불분명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정치구조가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손석희, 손혜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제 이것을 쭉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손석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배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언론을 자기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희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 정책 네트워크가 되겠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렇게 손혜원 의원처럼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정부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겠다. 그리고 경제 정책도 우리는 시장 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문제 의식을 짚어봤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시간 있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또 구정 맞이해서 젊은 정치인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북으로 표현들을 했었으니까 오늘 두 분의 논평과 두 분의 이 정치관 이런 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을 내가 하면서 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꾹꾹 감사합니다. 네.